네, 대입 컨설팅 명가 고등어 교육의 입시 도우미 고등어 TV. 지금 2016학년도 학생부 종합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학생부 종합 전형을 지원함에 있어서 판단 기준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 그 첫 번째로 학생부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 하면 지원하는 학생들이나 부모님들이 제일 먼저 물어보는 말이 도대체 어느 정도 돼야 이게 합격선이 되겠느냐, 항상 이런 걸 물어봅니다. 이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정성적인 평가입니다. 다시 말해서 퀄리티를 본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양을 본다, 그러니까 정량적인 평가가 아니기 때문에 내신만 해도 정량적인 평가죠. 예를 들면요. 그래서 내신은 뭐 몇 등급이다 이런 게 나오지만 그 정성적인 평가를 하는 학생부의 여러 항목들은 그런 것들을 따지기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정성적인 평가라고 해도 기본적으로 학생부에 어느 정도 많은 것들이 그리고 또 학생의 지금까지 활동들이 어느 정도 기재돼 있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하다는 겁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어느 정도 준비가 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한눈에 봐도 학생부 자체가 출력해 오면 굉장히 두툼합니다, 이게. 하지만 그게 없는 학생들은 3학년치 다 해봐야 몇 장 되지 않는, 그러니까 내신 성적 정도나 적혀 있거나, 그 다음에 뭐 행동 발달 조금 적혀 있고, 뭐 이 정도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00% 장담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학생부에 적혀 있는 것을 우리가 정량적인 방법으로, 다시 말해서 숫자로 계산해 볼 수 있지 않겠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학생부를 들여다보면 학생부에 모든 기록되어 있는 것이 대부분 개수, 숫자, 시간 이런 것들로 정리가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우선은 일단 어느 정도가 돼야 이게 지원할 만한가라고 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판단할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 말이 다 맞냐? 이렇게 물어보겠죠. 근데 다 맞는다고는 100% 장담 못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학생부를 평가를 할 때는 정성적인, 즉 얼마나 깊이 있게 했느냐, 그리고 얼마나 그것이 뭐 별거 한 게 없는 것 같아도 굉장한 노력이 들어가서 그 다음에 또 어떤 진로하고 맞는다든가 이런 것들을 초점 포함해서 정성적인 평가를 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100% 맞다 이렇게는 말 못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어느 정도 우리가 숫자로 계산을 해서 이 정도면 내가 어느 정도는 해볼만 하겠구나. 그 정도 판단을 내릴 수가 있지 않나라는 겁니다. 이런 거를 개발한 거는 그동안 이제 수시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 이렇게 그냥 정성적인 평가니까 나 몰라. 뭐 대충 해봐. 뭐 그 정도 되겠지 뭐. 이렇게 했던 건데 고등어 교육에서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수시와 정시를 동시에 판단한다고 만들어 놓은 수시랑 정시랑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은 그 수시를 판단을 할 때 물론 대학별 고사 같은 경우에 논술면접 적성 이런 것들은 테스트를 보게 돼 있고 거기다가 더해가지고 학생부 성적이나 이런 것들은 정량적인 방법으로 일단은 평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평가했던 방법들을 그대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보시면은요, 만약에 학생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학생부에서 지금 이 항목들을 가지고 숫자로 점수를 한번 계산을 해보시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출결 있죠, 출결. 출결 같은 경우에는 20 빼기 결석일수, 여기 나오는 숫자를 잘 들여다보시면 어느 정도 이게 몇 점 혹은 몇 개, 몇 시간 정도가 이게 기준이 되는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출결은 20입니다, 20. 20에서 각각의 항목이 20점 만점으로 계산할 수 있게 해놨기 때문에 결석일수가 생기면은 20점에서 마이너스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교내상 같은 경우는 학생부에 있는 수상 경력을 바탕으로 해서 수상 횟수를 계산한다. 수상 횟수당 1점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20개가 넘어가게 되면은 결국 만점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교내상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20개 정도, 그러니까 학교마다 굉장히 이게 어떤 데는 그 상을 남발하는 데도 많기 때문에 20개 정도, 요 정도가 평균 정도로 그냥 만점 정도를 줄 수 있지 않나 그런 얘기입니다. 봉사활동 같은 경우는 활동 시간 빼기 60으로 계산해라 라는 겁니다. 그러면 활동 시간이 몇 시간인가요? 80시간이면은 60을 빼도 20이니까 만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봉사활동에 대해서는 참 여러 가지 말이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 학교에서 기준으로 삼는 걸 보니까 대충 80시간 정도면은 불이익을 보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이런 계산식이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기타 활동을 보면은 학생부의 특별활동, 자치활동, 활동, 동아리 활동 각각 나눠서 활동 시간 빼기 70
이제 아시겠죠? 만약에 이런 것들을 더해서 90시간이 넘어가면은 이제 이게 이 항목에서는 만점이라고 할 만하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리더십 같은 경우는 전교 회장이나 부회장 같은 경우는 각 8점, 그 다음에 학급의 반장, 부반장 이런 거는 각 4점으로 계산해라 라는 겁니다. 하나 빠져 있는데 동아리 회장이나 동아리 부회장 같은 경우는 8점 정도로 똑같이 전교 회장, 부회장하고 똑같이 계산하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5개 항목이 각각의 20점이 만점이니까 5개를 더하면 몇 점? 100점이 되죠. 그러니까 자, 여기 이제 평가 기준이 나옵니다. 이렇게 계산해서 학생부의 비교과 이런 점수가 80점 정도는 나와야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나머지는 다 기준 시간, 기준 개수를 얘기해 드렸고, 그러니까 80점 정도가 이렇게 계산해서 나왔을 때, 그 정도가 학생부 종합전형의 웬만한 전형에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퀄리티, 즉 정성적인 평가를 하기 때문에 이런 계산으로 100%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학생부에 이런 정도로는 숫자가 나와줘야 그게 학생부 종합전형에 지원할 수 있는 기본기가 됐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 시간은 학생부가 아니라 다음 시간에는 그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또 다른 중요한 판파트가 있죠. 서류 부분이 있죠. 서류 부분. 서류 부분을 정량적으로 어떻게 판단해 볼 수 있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